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민스티브입니다. 늘 강령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참 오랜만에 이 영상에 제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지 보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계속해서 새해를 잘 보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중동 관련된 영상을 올리겠는데요. 이번에는 그 댓글에 질문 달았던 것들을 답변하는 의미에서 답변차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난 네온 프로젝트에 관한 영상에서요,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우디가 대대적으로 네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내피셜은 있는데요. 좀 더 자료를 찾고 싶어가지고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 조사를 했고요. 오늘 영상은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참 대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대교의 종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교가 꽤 싸움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만 생각하면 이 두 나라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사우디가 네온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좋게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반응은 과연 적대적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 심지어는 투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본뿐만이 아니고 인적 자원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좀 예상외의 반응일 수 있는지 이것들은 뒤에 있는 기사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단한 정치적인 관계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는 인물은 네타냐후입니다. 오랜 끝에 다시 또 총리가 되었는데요. 이 총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정상화를 추구합니다. 국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계들을 다 정상화시키는 것을 매우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일단은 다른 이유도 되게 많지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 이슬람의 종주국을 열면은 그 이후로 따라오는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도 다 연달아 따라오게 되어 있죠. 현재 이스라엘은 사실상 중동에서 꽤 고립이 많이 되어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가 다 적이죠. 적대국이 많죠. 그런데 사우디가 만약에 이스라엘과 연다. 그러면 뭐 줄줄이 따라오겠죠. 아랍 국가들의 개선 관계를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을 뿐만더러 경제적으로도 사우디는 석유 개발 및 여러 가지 이제 석유만이 아닌 다른 경제적인 수입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 부분에서 건설,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네온 프로젝트 등 이런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런 사우디의 상황과 맞물려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관계 시그널을 보내면은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교류가 될 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우호적으로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우디로서도 투자가 매우 시급하고요. 그 주변의 이웃 나라가 할수록 더 좋겠죠.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동맹 관계가 동맹 완전 동맹은 아니지만 뭔가 이란을 대적할 그런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목숨을 거의 걸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거의 그 세력권이죠. 이 세력권자가 하고 있는 이 비전 2030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네온 프로젝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전폭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 보았을 때도요, 이 중동 내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봤을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친교 관계를 맺으면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라는 그 트라이앵글 속에서 대이란 견제 그런 시그널이 그런
매 팩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중동 내에 좀 균형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국도 사실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도 각자 도움이 될 만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움직임이 사우디에게도 큰 손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셨던 건 있죠. 그러니까 왜 유대교 국가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냐 하셨는데 일단 종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런 전략적인 관계일 것이고 사실 팔레스타인이 매우 걸릴 겁니다. 사우디로서는. 그렇긴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좀 더 사우디의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를 먼저 보는 것 같고요. 물론 사우디는 이 팔레스타인도 물론 당연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중동 국가들이 바레인, UAE라든지 수단, 모로코 같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하고 그 아브라함 협정 때 2020년 때 정상을 했죠. 하지만 사우디가 현재 이스라엘 영공 통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항기 같은 것들이 이제는 사우디 영공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뭔가 이스라엘의 중동 국가들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사우디 영공 통과 등의 여러 가지 교류를 암묵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우디 자체가 지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종주국이라는 종교적 아이덴티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고 플러스 팔레스타인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하고는 겉으로는 일단 우호 국가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는 꽤 많이 커넥트가 되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일단 뇌피셜인데다가 이런 기사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밸리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뉴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쓰는 이스라엘인들을 아마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 같은데요. 사실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뇌피셜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문장은 이 기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 내용과 함께 제 뇌피셜까지 좀 포함해서 이렇게 알려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 개입을 하고 있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냐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슈케나지가 많습니다. 아슈케나지라고 하면 보통 동유럽계 유대인을 말하는데요. 플러스 알파에서 스파라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유럽, 스페인 유대인, 그리고 아슈케나지의 동유럽뿐만이 아니고 사실 일반적으로 서유럽에 있었던 유대인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유럽 나라 여권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여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온 프로젝트에서 많이 고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 기사글에 의하면은 영국, 프랑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복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적인들이 이 사우디 프로젝트에 초대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가 좀 가는 것들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가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또 직군이 나옵니다. 학자, scholars. 그리고 건축가들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온 프로젝트 이 대규모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뽑혔고 셀러리, 그러니까 봉급도 매우 세다고 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는 안 알려주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스라엘 자체도 일단 물가가 엄청 비싸고 그리고 뭔가 봉급 규모도 작진 않겠죠. 이스라엘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꽤 세다라는 거를 대강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공통점을 또 하나 볼게요. 일단 관심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술 분야인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 역시 사막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 이용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최대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우디 대부분의 땅이 사막이니까요. 어떻게든 이걸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보고 또 이스라엘 여행도 많이 해봤는 걸로서 느꼈을 때요. 이스라엘도 목숨 걸고 사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농업, 에너지, 물, 인프라 관련해서 이 사막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고요. 관련된 인물들, 당연히 한국인도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이 사우디가 이걸 감안한 거죠. 현재 중동 나라 중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네, 모든 나라가 뭐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로 결실도 있고 현재 생활이 옮겨지고 있고 이런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인 걸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고도화된 사막과 대비 기술을 이렇게 같이 차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실제로 뭐 관계농업 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미래를 위한 유전자 기술 이런 것도 되게 이스라엘 발달 많이 돼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이 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매우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아주 프로미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300여 개 이상의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매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이제 기사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이제 알고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하고도 거리가 먼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기업이 일단 여기서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개 언급할 건데요.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다나라는 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기업도 그 사막화를 대비하고 주변 이 중동 내 영내 개발에 아주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름은 다나고요. 그 UAE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사막 기후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초점을 두는 이 나라들하고 동업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다나의 역할과 미션도 중요한데 이들의 출신 성분들입니다. 그 주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 기업 사람들의 일단 여성이 주도가 되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성의 가부장적인 걸 많이 추구하죠, 이슬람이. 아무래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 같은 걸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 경제적 상황에 따라 좀 축소되고 있긴 한데 이제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요즘에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이 여성의 발전 이거는 꽤 여기서 큰 영역이라 볼 수 있죠. 일단 다나는 지역 벤처 자본 기업이며 투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하고요. 청년들과 같이 일하는 기업, 이렇게 젊은 기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다나가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나가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라말라 출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이고요. 기업가이고 뭐 투자가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말라 출신이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가 라말라거든요. 그 인물이 이런 아주 유망한 회사를 세웠고 이 본부가 이제 기반이 되는 곳이 아부다비에 있는 겁니다. 매우 국제적이죠.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협업을 하는 국적이요. 다들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네 나라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영내에 좀 뭔가 핵심 이슈인 나라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앙숙이라고 판단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출신 사람들이 또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개 더 얘기를 하면요. 이번에는 어류와 관련된, 어업과 관련된, fish와 관련된 기업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가 사실은 식량 문제도 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 특히 그 어패류 이런 것들을 양식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식량 자원 공급하는데도 꽤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도 연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Bioefficiency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산업 양식장 연못을 다루는 자동 시스템 기술 개발.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큰 규모의 연못 안에서 이제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아무래도 바다가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로서는 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막이 많은 나라로선 또 이런 어업이 좀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또 식량 해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또 보겠습니다.
네옴 프로젝트에서요, 사우디는 이 사우디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양식장 건설을 이 네옴 지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이오피션스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에서 얘기된 거고요. 아마 이게 1일 뿐이지 아까 뭐 3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도 관련돼 있고 또 비슷하게 또 다른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여기 안 나왔지만은 AI,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건설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이 기업들, 스타트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내피셜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관계가 좋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연관될 수 있냐 싶다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의외다 싶었다가 이제 영상이 끝날 때 시점에서는 아마, 와, 진짜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가 몰랐던 것들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렇게 깊게 서로가 연관돼 있구나. 심지어는 중간에 팔레스타인, UAE까지 협력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었을 겁니다. 되게 뭔가 확 변하는 느낌이 많았던 영상이죠. 자, 이러한 신기하고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던 이 영상.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중동에 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질문 제기해주신 구독자 분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